번갈아가며 나란히 남겨지는 발자국이 어떻든지 우리 함께 걷자. 언제는 내가 당신을 앞서고 당신이 나를 앞서는 때도 있겠지만 번갈아가며 천천히 걸음을 맞춰보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든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조급한 마음에 성큼성큼 걸을 필요 없다. 가끔은 비틀대며 우스운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 내리막에선 조심스럽게, 오르막길은 숨을 고르며 올라도 좋다. 아니, 원래 그렇게 걷는 거다. 그러니 우리 씩씩하게 걷자. 발을 맞추고 자주 눈도 맞추고 이왕이면 마음도 맞추면서 기쁘게 살아가자. 그러면 걸음 끝에 도착한 곳이 어디든 좋지 않을까? 결국 당신과 함께 할 테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말이면 사람들 표정이 편안해 보인다. 어찌되었든 한 해가 끝나간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때여서 그런 걸까?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하얗게 깔린 눈을 바라보면서 하얀 도화지를 떠올리고, 그래, 다시 새로 그리면 되는 거지. 다짐할 수 있어서 그러할까? 짧은 사랑이 눈처럼 내리던 날이었다. 쌓이지 못하고 금세 녹아버리는 그런 눈 같은 사랑.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신이 내내 그립겠습니다. 그림이 없으면 사는 게 의미 없으니까 당신이 내내 그립겠습니다. 늘 제자리에 머무는 추억이란 그림자가 혹여나 지워질까? 나는 내내 제자리에 머물러야겠습니다. 등지고 사는 게 헤어진 사람들의 의무라지만 지키기만 하는 건 또 삶이 아닐 테니 제 곡에 당신을 그리워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런 제가 밉겠죠. 미울까요? 그래야 나도 당신을 미워할 텐데 말입니다. 그리움의 동의어는 미움이고 미움의 반의어는 그리움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순이죠. 나와 당신이 만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어쩌면 모순이겠습니다. 이별이 힘든 것도 같은 이유일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진실한 순간이 있었을 테니 이렇게 그립고 미운 것이겠죠.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배웠다. 알아가고 싶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지, 점심은 무얼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 사이에 틈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끼어들고 싶었다. 불편하지 않게 깨끗한 옷과 좋은 향을 품고 엉덩이를 반만 걸친 채 자연스럽게 기대고도 싶었다. 무릎도 괜찮으니 작은 부딪힘으로 시작해서 어깨와 가슴까지 맞닿는
부드러운 상상에 자꾸만 얼굴을 붉혔다. 함께하는 하루가 많아졌고 입는 옷이 얇아지고 줄어들었다. 다정한 표정이 달아난 온기를 대신했고 나는 그럴 때마다 사랑에 빠져 숨이 가빴다. 고맙고 예쁜 사람.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배웠다. 폭엔 손을 놓지 않기. 많이 사랑하고 싶다. 자주가 아닌 깊게. 빨갛다 못해 새까만 사랑을. 서로 닮아가다 못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겨울 같은 사랑을. 밤하늘에 하얀 표정을 지으며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 하루들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는데 그건 포개 놓은 손을 놓지 않는 것이다. 힘들고 아픈 시간도 분명히 있겠지만 깍지 낀 손을 예고 없이 놓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 굽은 세월을 펴고 주름진 손가락 마디 살피며 사랑을 읽고 싶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이도 사랑했다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고 싶다. 지금부터 약속해도 좋다. 고슬고슬한 우리의 약속은 따뜻하게 익어갈 것이고 가을을 지나 겨울쯤엔 우릴 하얗게 배불릴 테니 말이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바란다.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같은 뻔하고 뻔한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낭만과 감성이 오글거림과 칭얼거림이 된 이 뾰족한 세상에서 부드럽고 둥그런 말을 귓바퀴에 가득 담아내고 싶습니다. 현재나 현실을 살아가려면 순간에 달콤하기만 한 말이 아닌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이고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아주 힘든 하루에는 정말 수고했다 라는 한마디가 몹시 그리워지는 건 왜일까요? 몸에 좋지만 써서 먹기 싫은 약도 달콤한 사탕이 있으면 한결 수월하게 삼킬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써서 도망치고 싶은 하루도 달콤한 위로가 있다면 그나마 견디기 수월해지는 건 아닐까요? 그런 이유로 부드럽고 둥그렇고 단 말들을 찾아 헤매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바라는 것을 가장 깊숙한 곳에 숨기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해 보일까봐, 말이 되어 나오는 순간 진짜로 약해져 버릴까봐, 그럴까봐 꺼내고 싶어도 꺼내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가장 깊숙하게 숨긴 것이 그것이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들려주세요. 나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쓰디쓴 세상을 견디며 살아봐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유연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하루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어떤 일이 생기건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요. 무던하고 담백한, 그리고 가만히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며칠 전 읽은 책에선 가진 지혜만큼 행복하다 했습니다. 그렇기에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을 자주 꺼냅니다. 당신을 마주한 건 우연이면서 행운이고, 건강히 하루를 살아낸 건 운명이면서 행복이라고요. 그러면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잔잔한 마음으로 잔잔한 하루를. 밝은 사람의 에너지가 부러울 때도 있지만 내 안의 잔잔함도 꽤 내세울 만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진 않겠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겐 깊숙이 전달되니까. 그들과 천천히 부드럽게 그렇게 대화를 하며 하루를 산다. 적적하지만 충분히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마음이 꽉 얹힌 날, 마음 편한 사람이 되자 하고 다짐했으면서 왜 이리도 세상의 것들을 쫓을까? 거대한 우주 속 작은 행성인 지구에 살면서 가만히만 있어도 널찍하게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뭐가 그리도 급한 걸까? 지구 안의 이 작은 나라에서 작디 작은 사람들 사이에서 뭘 그리 앞서 보겠다고 자꾸만 서두르다 넘어지는 걸까?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여유 부리면 안 된다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타박하지만 나는 마음 편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기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다. 그들은 분명 내 앞을 달려가고 있는데 자꾸만 뒤에서 등을 떠밀리는 느낌이다. 아직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나에게 지금도 늦었다며 자꾸만 재촉한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나만의 속도를 스스로 알지 못할까? 하나씩 밟고 건너야 할 순서가 있음에도 자꾸만 마음을 붕뜨게 하고, 자꾸만 두세 칸씩 건너라고 등을 밀어대니 함께 살아가기가 참으로 곤란하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내게 딱히 무슨 말을 건넨 건 아니다. 잘 벌고 잘 살고 잘 먹는 사람들을 보며 나 혼자 아등바등할 뿐이다. 사실 고개를 돌려 등 떠미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면 거기엔 바로 나 자신의 얼굴이 있다. 첫 책을 출간할 때 그랬다. 가을과 겨울 사이 한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받았다. 나이도 너무 어렸고 글을 쓴 경력도 너무 짧은 나에게 출간 제안이 들어오다니, 이게 바로 신종사기구나 싶었다. 가족과 함께 출판사 이름을 검색해보고 어떤 책들을 출간했는지 살펴보고 서점에 가서 실물책 몇 권을 읽은 뒤에야, 그것이 사기가 아님을 확인한 뒤에야 답장을 보냈다. 서울에 가서 태어나 처음으로 미팅이란 것도 해보고 계약서에 도장도 찍고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었다. 첫 책이 나온 뒤에 내 신경은 온통 도서 순위에 쏠렸다. 오탈자는 없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독자들이 내 책을 잘 읽어주시는지, 그런 건 살필 겨를도 없이 말이다.
감사하게도 첫 주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 생각지도 못하게 베스트셀러 차트에 진입하기도 했다. 일주일 만에 내려오긴 했지만 감사하고 신기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인터넷 서점 중에는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게 판매 지수를 숫자로 보여주는 곳이 있다. 그 지수가 새벽 3시마다 갱신되었는데 매일 새벽 그 숫자를 확인하고 잠에 들곤 했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 숫자를 확인하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숫자에 따라 내 기분도 오르락내리락하며 그렇게 6개월을 살았다. 참말로 그 어느 때보다 마음 불편한 6개월이었다. 내 책만 살펴보면 그나마 덜했을 텐데 어리석게도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다른 작가님들의 책을 함께 확인했다. 나의 책보다 판매 지수가 높은 책, 잘 팔리는 책들의 비법을 알고 싶어져서 몇백 권을 분석했다. 지금아 돌이켜보면 참으로 미련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아주 쪼그라들었다. 넓고 밝은 곳이 아니라 좁고 어두운 곳으로 파고들며 그곳에 내 몸을 억지로 끼워 넣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루는 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 어릴 때 실패해보는 건 정말 소중한 경험이야. 그 말을 머리로는 100번 이해하고 마음으로는 50번 이해했지만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당장 깨끗이 지울 수는 없었다. 그래도 교수님의 말씀을 자꾸만 되새기며 조금씩 천천히 들끓었던 마음을 가라앉혀 나갔다.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음도 먹는 것이다. 밥만 꼭꼭 씹어서 속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야무지게 먹어서 삶을 편안케 해야 한다. 세상을 마냥 뒤쫓을 게 아니라 현재 내 위치에서 제자리 걸음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앞이든 뒤든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내게 자주 묻는다. 나는 균형을 잘 잡고 살고 있는가 말이다. 꼭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요즘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날씨에 따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 나의 삶도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는 저 멀리 달려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조급한 마음에 두세 칸씩 한 번에 뛰어넘으려고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균형을 잡자고 되낸다. 먼 곳을 바라보던 시선을 다시금 내 발밑으로 떨어뜨린다. 그리고 발에 치이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을 주섬주섬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 마음을 급히 먹어 체하지 않도록 꼭꼭 씹어 속이 편하도록.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 지난 날들이 다 부질없다며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의 당신과 비교하면 꽤 잘하고 성장했는데 슬픈 표정으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미워집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애써야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세상이어서 따뜻한 위로만 건네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와 미련에 가려졌을 뿐이지 당신이 버티고 애쓴 시간은 지금도 빛나고 있어요. 고생했고 수고 많았다며 여전히 반짝이고 있죠. 조금은 자신 있게 당당했으면 합니다. 언젠가 해낼 거라며 고개를 들고 어깨를 활짝 폈으면 합니다. 그렇게 찌뿌둥한 피로를 흘려보내며 잠시 미소 짓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또한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닐 테니까요. 눈사람 같은 사람, 감성적이다라는 말을 예전부터 자주 들어왔다.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말도 함께. 낭만적이다라는 말은 듣지 못했고, 감성충이라는 웃지 못할 단어는 요즘 들어 종종 듣고 있다. 비슷한 단어도 몇 번 들려오지만 그 중에 감정적이다라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스스로도 때론 내가 좀 지나치게 이성적인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조금 밉기도 하다. 감성과 이성이 공존하는 나의 삶은 좀 춥다. 그래도 덕분에 눈사람처럼 제 모양은 잘 유지하기에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아간다. 외롭지 않느냐는 질문을 꾸준히 받는다. 생활 패턴과 성격이 혼자서 뭔가를 하는데 익숙해져서 그래서 그렇다.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답하지만 그렇다고 또 외롭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나도 외롭다. 가끔은 몸이 녹아내리지 않을까 걱정될 만큼 그만큼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하지만 흰 도화지에 흘러내린 것을 작품이라고 부르듯이 흘러내린 눈물도 내 삶의 작품이 되겠거니 생각하고 만다. 그래서 난 외로움이 괜찮다. 나를 따뜻하게 품는 사람이 있다. 더운 공기를 공유할 때 녹아내릴 것이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괜찮다고 답하지만 그건 또 두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나도 두렵다. 녹아내릴 때의 고통을 알기에 따뜻한 품을 밀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신 품에서 녹아내린다는 건 나와 당신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근사한 작품이 되겠거니 생각하고 만다. 그래서 난 두려움이 괜찮다. 다행히 외로움과 두려움은 차갑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녹아내리다가도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때면 다시 제 모양을 잡는다. 그렇기에 감정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언제나 괜찮다이다.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인, 그러나 감성적이고 또 낭만적이길 바라는 그런 삶을 산다. 춥고 외롭고 두려운 하루들에 나름의 규칙을 가진 발자국들이 찍힌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일단 멈춤. 우리 인생에 그만둠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저 어떤 일과 어떤 일 사이에 찰나의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뭔가를 그만둔 직후 우리는 곧 새로운 다른 걸 시작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하는 중이다. 쉬는 것도 하는 거고 일도 하는 것이고 지금 당신이 글을 읽는 것도 모두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 조금만 힘내자. 시작은 했으니 이제 끝날 일만 남았다. 물론 끝난 일의 끝에는 또 다른 시작이 있겠지만 우선 조금만 힘내보자. 중간에 잠시 멈추는 건 괜찮다. 이것도 그저 멈춤을 한 것이니 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자책하지 않아도 좋다. 일하다 잠시 한눈 팔아도 좋고 동네 너머로 산책도 가보고 늦은 밤 맛있는 음식도 시켜 먹어보자. 그 모든 걸 당신이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좋아하고 사랑해 뭔가를 시작한 사람들, 당신들은 조금만 애써보자. 하루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나? 용기 내어 시작했으니 이제 끝낼 일만 남았다. 그만두고 무얼 하나 걱정할 필요 없다. 나, 그리고 당신, 우리 모두 말이다. 매 순간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은 좋은 거지. 옆에다 어떤 것을 붙여놔도 우리는 행복을 택할 거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감정은 유한한 것이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곤 해. 그 중엔 마냥 부러움도 있고 질투나 시기도 있지. 뭔가를 이룬 사람에겐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던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나도 하루 내내 행복한 적이 있었어. 행복이 어찌나 흘러넘치던지. 그래도 부담스럽고 낯선 행복이 싫진 않았어. 비밀이어서 자세히 이야기하긴 힘든데 그때가 생일날이었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거든. 배달시킨 음식이 늦게 오고 걷다 부딪힌 케이크는 부서지고 그렇게 몸 컨디션도 좋지 않았는데 지금 떠올리면 행복한 기억이야. 하루가 끝나면 행복도 그칠 것 같아서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어. 하루가 끝나면 이 행복도 그칠 것 같아서 밤을 꼬박 새워볼까 생각도 했었어. 그러다 매 순간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밀려오더라.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그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기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이야. 항상 행복해야 해, 많이 행복해야 해 같은 말들에 자주 녹아 있었는데 행복에 푹 빠져있던 나를 건져 올리고서야 온전한 내 모습을 찾겠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왜 항상 행복해야 하냐라는 물음에 아무런 답도 못하겠더라. 어쩌면 매 순간 행복을 바라는 건 아픔 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그건 욕심이지 않을까 생각했어. 그 욕심은 나를 성장시키는 욕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욕심이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문득 행복이 찾아오더라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찾아온 행복을 미련 없이 보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랬어. 다가올 행복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천천히 기다려도 충분할 것 같더라고. 그래, 어쩌면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힘든 시간도 겪어보고 한 걸음 내딛기 위해 애써도 보고 사랑을 잃고서 엉엉 울어도 보고 말이야. 그렇게 아픈 감정을 다 써버린 뒤에야 행복을 채우는 게 순서가 아닐까? 왜 있잖아, 사랑했던 사람을 깨끗이 잊어야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단물 다 빠진 행복도 멀리 떠나 보내야 또 다른 맛있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내 생각이야. 행복한 생각. 저녁 퇴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행복에 대해 물은 짧은 생각. 네, 서미태 작가님의 에세이 당신 지금 그대로 좋다 읽어봤습니다. 저는 에세이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냥 읽고 있으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그냥 따뜻해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냥 읽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는 것 같아서 좋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군가의 맹목적인 지지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가끔은 이런 말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한 3년 동안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에세이를 읽어드릴 때마다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에세이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
조금 해주셔서 참 기분이 좋아지고 그걸 낭독할 때 기분이 너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기분이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하는 기분이어서 그래서 항상 잊지 않고 에세이는 꼭꼭 챙겨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 스튜디오 오들이란 출판사가 좋은 게 여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에세이들이 많아서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에세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자주 읽어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따뜻한 문장 쓸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열심히 따뜻한 마음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날씨 추운데 진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패딩 꼭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도 더 낑겨 입으시고요. 예. 이 추위가 지나면 또 따뜻한 봄이 올 겁니다. 예. 그래요. 저는 그럼 오늘 들어가 볼게요.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갈게요. 안녕.